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아이디어 함께 고민해 보시죠. 헤르메스탁 하차관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에서도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큰 틀도 볼 거고요. 세부 키워드까지 같이 커버를 해드리죠. 자, 일단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AI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관세 이야기로 시작은 해볼까 합니다. 황유현 팀장님께 이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 금요일 짝에서의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본다면 관세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영이 된 것 같다. 이제는 좀 담담해지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모건 스탠리의 한마디 영향인지 관세 빙산 여기에 또 한 번 시장에 주목을 한다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반영되고 있는 어떤 구간인가요? 이 예전에 겨울이 온다가 네. 워낙 파급력이 커서 빙산이 온다. 또 파급력을 비슷하게 무겁게 가져가야 될지 지금 자리 먼저 봐주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는 여전히 관세의 불확실성 영향권에 일단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특별히 오를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섹터의 좀 모멘텀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급 이슈까지 같이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대형주들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갈피를 사실 못 잡고 있고 사실 미국 반도체 대형주 빅테크들 대비하면 그래도 4월 달에 잘 버티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빅테크들이 크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못 따라가는 것들은 그런 수급 밸런스 또는 종목의 그냥 수익률 격차, 수익률 키 맞추기 그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특별한 모멘텀이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2차 전지가 반등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요거를 수급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게 바이오가 빠지면서 2차 전지가 올라왔느냐, 네.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바이오가 빠지느냐.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그런 느낌의 지금 계속 뺑뺑이 같은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바이오 섹터의 전체 비중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가 좀 급등하면서 사실 좀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그냥 심리적으로 영향이 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CATL에서 발표한 나트륨 배터리가 발표하면서 사실 한국 2차 전지 회사들이 가장 엄청난 큰 위협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주가는 사실 이 정도 부분까지도 많이 반영을 해서 주가는 밀렸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일정 부분 반등하는 양상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급적으로 반도체 섹터까지 좀 끌고 와 보면 이렇게 되면 사실 2차 전지가 반대로 오늘 2차 전지가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와 바이오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상. 그러면 2차 전지가 오늘 오후나 내일 정도 가서 또 쉬어간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반대로 조금 올라오는 그런 섹터들은 분명히 반도체나 바이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원래 지금 잘 가는 섹터들은 자기 갈 길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서 누가 먼저 업황 턴을 먼저 하고 또는 주가가 먼저 턴을 하느냐의 관점을 봤을 때 사실 반도체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네. 굳이 2차 전지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장 코스닥 전체에서 수급을 반도체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가 지금 코스닥에 약간 좀 스마트 머니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봤을 때 오늘은 2차 전지가 오르니까 나머지 두 가지 섹터가 좀 쉬는 그리고 보로노이가 좀 밀리면서 시장 전반적인 바이오 수급을 좀 뺏기는 그런 양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평범한 하루, 네,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차 전지를 주요하게 다룰까 하다 팀장님 네. 오전 대비로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로 했을 때 상승폭이 좀 반납이 돼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 모멘텀은 약하다라고 봐야 네.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금요일의 분위기를 이어간다라고 일단 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사실 이 금요일 날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는 좋지 않았고요. 다른 섹터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네. 반대로 오늘과 또 정반대되는 양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바이오가 별로 안 좋지만 바이오가 시장 수급을 다 가져가고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별로 안 좋거나 이 반도체와 바이오가 좋고 2차 전지는 쉬거나 그런 양상은 분명히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이용을 해서 매매를 좀 잘 해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수 있는데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바이오, 그러니까 ABL 바이오나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사실 알테오젠이나 엘타오젠을 비롯해서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몇몇 역시나 올해 많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이 모멘텀이 좀 소멸이라기보다 좀 약간 더디게 나오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역배열에 있는 구간들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간들에서의 매매가 사실 정배열에서 우리가 가는 말에서 매매하는 것과 내려가는 종목에서 매매하는 것들은 좀 레벨 차이가 매매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너무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기보다 업황이나 또는 주가 또는 업종의 그 턴이 조금 오기를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지금 굉장히 아마 조급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투자자들 심리가 빨리 회복에 대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막상 공격적으로 달려들었다가는 실수하기 매우 좋은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팀장님 네.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서 포인트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창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요거 하나 궁금하네요. 5호장에 사실 3시 이재명 후보가 SK 하이닉스 방문한다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물론 AI 소프트웨어는 움직이지만 하드웨어 쪽은 사실 이 정책 모멘텀에 요지부동 참 안 움직입니다. 오전에도 멘트가 나왔음에도 움직이기가 않지만 첫날 이렇게 행보로 SK 하이닉스를 간다라는 점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여력은 있을까요? 이 이슈는 어떻게 저희가 지금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테마성으로 수급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흐름을 이재명 후보가 방문한다고 달라지나요? 달라질 순 없다. 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작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충분히 조금의 수급이 붙더라도 이게 빠른 주가의 급등과 이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기업이거든요. 대형주죠. 근데 대형주. 만약에 그러한 이슈로 하이닉스가 뭐 급등락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게 전 더 이상하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뭐 사실 펀더가 잘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그 불확실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뭐 7조 이상의 실적이 나는데도 못 가는 그런 억울한 환경에서 만약에 후보가 방문한다라는 이슈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펀더장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슈로. 그래서 좀 본질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더 기여를 해주고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건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단순히 방문하는 일정 갖다가 움직일 정도의 덩치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작은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떨지도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슈 가운데 이제 메타 쪽에서의 컨퍼런스도 있고요. 관련된 이벤트가 나오면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럼 그건 열어둬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메타에 말씀해주신 그 이벤트는 네. 상당히 큰 이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뭐 메타라든지 또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미국장에서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면 뭐 그거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순환매가 강하게 돌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높다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전반적인 순환매가 강하게 수급이 쏠릴 때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의 이제 수급의 순환매에 좀 발목이 잡힐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사 결정만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공약 같은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저희도 잘 체크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핫 이슈입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하고 있는 SK텔레콤 유심교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네. SK텔레콤 쓰실까요? 아니 타 통장 쓰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은요? 저 쓰고 있어요. 교체하셨어요?
뭐 없다는데요. 그죠? 저도 교체를 하려고 대기를 했더니 10만 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팀장님, 이 사태 오래 갈까요? SK텔레콤의 하락,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는지 부분은 더욱 커질 수 있고 실적에 미치는 영향 커질 수 있고 그러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까지 커질 수 있고 통신사에 대한 주목도도 지금은 높일 필요가 있을지 먼저 질문 드릴게요. 근데 뭐 이런 단발 이슈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저 개인정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한 번씩은 유출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스팸 오는 거 보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슈가 조금 굵직하게 나왔고 좀 너무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이거와 관련된 유심칩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사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에요. 이제 오늘 상한가를 쳐가지고 이제 1,000억 넘긴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 매매하기도 꽤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점상으로 갔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재료 사실 이런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재료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재료가 얼마만큼의 큰 재료일지 그 이제 분석을 잘 하셔서 금요일 날 배팅을 하셨다면 오늘 큰 수익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테마라고는 봅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 대기 인수가 얼마큼 빨리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도 저는 빨리 이제 풀릴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전형적인 테마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나왔던 거고 뭐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자연재해와 같은 내용의 저는 파괴력보다 영향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때가 지나고 나면 또 밀릴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매매하기도 뭔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종목은 또 그 정치 테마주와 연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기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서 베팅의 영역이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의 논리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여쭤보죠. 하창한 본부장이 지금 화면에 유심 보안 관련주 나오고 있는데요. 양자 엮여서 양자 보안도 많이 보실 것 같고요. 보안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나오면서 항상 순환매가 돌았던 쪽,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유심 공급 이렇게 좀 리스트업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이디어를 잡아본다면 여긴 괜찮다. 교집합의 영역에서 볼만하다. 뭐 눈여겨보시는 쪽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꼭 골라야 네, 한다면 꼭 골라야 된다면. 네, 저는 유심 쪽에서 유비벨록스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공통적으로 그 엑스큐어 만드는 쪽. 그러니까 유심에 정면 돌파를 대한 하자. 그렇죠. 이제 유비벨록스가 SKT에 대한 뭐 점유율 한 50%가 넘는 회사고요. 이제 이제 엑스큐어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유심 공급을 하는 1등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외의 쪽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주가의 반응이 세지 않잖아요. 테마로 또 많이 엮였죠.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별로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유심 자체가 없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 저도 아까 한번 눌러봤는데 101시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뭐 그래서 대기가 엄청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밖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휴대폰도 좀 싸게 교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 유심을 어느 정도 교환하는 데까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뭐 팩트 체크는 해보세요. 근데 이제 얘기가 돌았었던 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개인정보가 그냥 단순히 유출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뭐 금융자산을 뭐 판매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 뭐 100% 보상을 해준다고 했지만 뭐 이게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키움도 사실은 보상한다고 보상 잘 안 됐. 걸로 어렵죠. 네, 쉽지 않은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기까지가 뭐 정확하게 다 우리가 증명을 한다면 그게 되긴 하겠지만 그 과정이 과연 쉬울까라는 부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봤을 때 사실상 보상받기가 쉬웠던 적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통상적인 내용이에요. SK텔레콤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의 이런 불안감들이 엄습을 한 거에서는 연속성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상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뒤늦게 쫓아갔을 때 잡아갈 수 있겠느냐에선 좀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안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또 글로벌적으로 보안 또 학회가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벤트가 있어서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은 최근에 양자모가 또 뭐 DAV 컨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좀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전혀 반응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라서 그냥 보안만으로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쪽은 오늘 뭐 윗골이 되게 심각하게 달린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적인 대응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어요. 저희 실적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의 1분기 실적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시부터는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야기 좀 하고 있죠. 황 팀장님, 저희 지난주 방송에서 쉬운 선택지, 그러니까 수능으로 본다면 꼭 맞아야 되는 선택지 1, 2번에 있는 조선문항은 지금도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한 번 더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도인지. 왜냐하면 하나오션이 실적 측면에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실적을 공개하고 네. 이벤트가 뭐 30일 날 누가 방문한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조금 떨어지고 네. LNG 뭐 철관이 오늘 살짝 움직이는 거 보니까 쉬어가려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멈춤 말고요. 쉬어감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되는 오후 구간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그 부분은 맞추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죠. 쉴 수도 있고요. 안 쉴 그냥 수도 갈 있고. 수도 있습니다. 뭐 되게 웃긴 표현이긴 합니다만 주식은 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잘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너무 조급함만 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주식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가장 걱정됐었던 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이런 쪽 실적들을 보면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특히 미포조선이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실적 나온 것들을 보면 미포조선, 현대 HD,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좀 불식을 시켰고요. 이번에 실적에 반영된 부분들이 2022년도 수주건들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3년, 2024년 동안 수주했던 건 아직 실적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과거보다 앞으로 받을 수주에 대한 건들에 대한 그게 이제 더 중요해졌는데요. 이 실적은 뭐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거고요, 분명히. 근데 과연 주가는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또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의 투자에 대해서 머뭇머뭇하시는 분들은 2009년, 2010년도의 기억이 많이 있으셔서 그럴 겁니다. 저도 체감적으로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 자기는 과거에 그 조선주에 크게 물려서 크게 되어서 너무 무섭다. 또 그럴까 봐. 근데 이제 최근에 조선주들 많이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조선주 좀 과감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선주 플러스 기자재도 마찬가지고. 과거 2010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일본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10년 지나면서 일본이라는 경쟁사가 좀 많이 내려왔고, 중국이랑도 경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주의 질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라는 트럼프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별로 안 좋지만 계속 조선 업종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뷰가 나오는 또는 모멘텀들이 나오는 조선주들은 계속 저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윗골이 달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역시나 아직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구간. 쭉 조선주, 엔진, 그다음에 조선주, 그다음에 또 기타 기자재 주식들 보시면서 조금 눌린 거 좀 사시고 좀 급등한 거 좀 팔고 매매를 하실 거면 너무 바이앤홀드 너무 지겹다라고 하시면 그런 식의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HD 현대 마린엔진을 네.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그냥 끌고 가는 게 수익률 네. 극대화 전략에서 좋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여전히 뭐 추세 추종에서 상대 강도, 뭐 지수 대비 코스닥, 코스피 지수 대비 상대 강도를 보면 가장 강한 섹터,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시장 대비 강하다는 종목이고요. 전형적으로 신고가를 가면서 거래량도 줄여가고 있는 종목 섹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삼성 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열이었던 지난주에 실적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디게 좀 안 좋게 발표했던 삼성중공업까지도 오늘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선주 투자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요. 그러면은 오늘 원픽을 하창한 본부장님께 조선에서 가져와 주셔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할 만하다라는 신호를 주시는 건데
조선주 어떤 종목은 지금 사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후발 종목은 사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웬만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HD 현대마린 엔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후발로 그 돌파 이후에 그 종목의 탄력도 물론 17%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이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후발로 움직이는 게 주가가 많이 안 움직여서 하나 엔진이 같은 기간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키맞추기가 더 속도가 빠르다. 네, 그러니까 키높이를, 그러니까 대장은 지금 HD 현대마린 엔진이에요. 왜냐면 그게 먼저 썼으니까. 하지만 그런 순환매를 맞춘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HJ 중공업을 들고 왔습니다. MRO 쪽에서 이제 효성 HD 현대중공업과 이제 하나오션은 치고 올라갔는데 이 HJ 중공업만 직전 고점을 못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엔진처럼 이 종목도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직전 고점 트라이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짧아요. 왜냐면은 사실상 이 종목, 조선업 같은 경우 이번 주 이슈로 잘못하면은 또 한번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크게 잡지 않고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1차로 만약에 8,950원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여기를 뚫어준다면 직전 고점까지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또 MRO 후발 주자로 좀 이벤트가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방문을 했었던 주한 미군 해군 사령관이 이제 MRO 충분하다라는 멘트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과 조선업 쪽으로 이제 그 매출 비중이 나눠져 있긴 한데 사실상 건설 쪽이 제일 높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수주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조선 쪽에서도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펀더적으로 보더라도 뭐 충분히 한 번에 이런 상승 흐름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거래량 동반을 상승한 이후에 그 양봉을 깨지 않고 일정한 부분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한 번 정도는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는 시도를 해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토픽으로 들고 왔고요. 순환매의 좀 끝자락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의 끝자락 느낌으로 포인트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조선 쪽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쭉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는 저희 친환경으로 옮겨갈 겁니다. 조선도 어느 정도 친환경 그 드라이브 안에서 움직인 측면도 있을 텐데요. 볼 영역이 요즘은 좀 많습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임박했다. 단독 기사를 통해서 며칠이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쪽을 계속 볼까 아니면은 이쪽도 친환경이란 그 테두리 안에서 순환매가 있을지 이 포인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친환경 관련해서 원전도 이제 포함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원전에 포커스를 맞춰보면은요, 원전에 지금 무게감은 어느 정도 실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같이 가고 있어서 이게 소형 원전 키워드를 갖고 건설까지 매기가 퍼진 건지 아니면 건설은 별도로 낙폭과대 영역에서 움직이는 건지 그 무게감이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우리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건설은 이제 대형 원전과 함께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네. 이제 뭐 지방은 안 좋지만 뭐 저 서울권이나 이런 쪽은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원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체코 원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전 단기 세론이 나올 것 같아요. 단기 세로 나올 수 있다. 다음 달 초에. 날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원전을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딱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딱 두 종목만 얘기를 계속 드려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GEB라고 이제 제너버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나 향후 흐름을 보면 가스터빈 쪽이 엄청나게 더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수주를 받을 확률이 높은 이슈만 나오자마자 주가가 그때 고점 대비 한 40%인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40% 빠졌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체코 원전 이후에 그 다음 넥스트가 애매하잖아요. 여러 군데 지금 찔러보고 있고 뭔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구체화된 것이 없다. 그렇죠. 원전이 항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맨날 규모는 커요. 근데 사실상 끝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웨스팅하우스 뭐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긴 했지만 돈을 이제 얼마나 뺏어갈 것이냐 그게 또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BHI는 이제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에 100% 매출액을 초과하는 수주 공시가 되어서 거래 정지 하루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모멘텀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수주 잔고로만 놓고 보면 이 종목도 그렇게 겁먹을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 나올 때 이 종목
종목이 주가가 24,000원에서 11,000원까지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실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주가가 더 가야 맞는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책발 이슈가 있거나 했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조정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 조정이 세게 나온다? 그럼 그때 보셔도 저는 늦지 않다. 이쪽은 산업이 되게 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형 원전 건설하면 15년 걸려요. 그러니까 사이클 한 바퀴 도는데 15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급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충분히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 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원전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 오늘 움직이는데 오늘도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태양광, 수소 이 영역에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사실 저희가 나트륨 배터리, 소금 배터리 나온 걸 친환경의 카테고리로 2차전지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이 안에서는 어떻게 돈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팀장님은 판단하고 계실까요? 전 좀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그냥 네. 뭐 하나에 뭐 이렇게 1+1은 2다 이렇게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BICI는 사실 시총 1조까지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실적이나 이런 거 나온 거 봤을 때 사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고, 원전 이슈가 이제는 조금 정치적인 변수라던가 그다음에 체코 원전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까지는 저는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렵죠. 5월 달에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받아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된 것 같아요. 차라리 원전에서 붙는다라고 하면 사실 BHI가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서 차라리 조금 더 치고 올라가거나 좀 떨어져서 가격 멜트가 아예 생기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BHI가 훨씬 더 저는 매매하기라던가 손익비 측면에서, 승률 측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 하나오션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호가창이 위쪽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오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6%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급히 영업이익까지 시장 예상치를 뛰어들면서 사실 오늘 고점은 장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다가 영업이익 2,586억 원 찍히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기지개를 펴려나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 이어서 받아주세요. 간략하게 어떻게 핵심 지금 둬야 될까요? 뭐 컨콜 내용 들어봐야겠지만 네. 일단 예상치 상회 헤드라인이었고요. 네. 호가창 위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신고가 영역에 있고요. 뭐 거래량도 조금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만 전형적인 계속 신고가 패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 섹터는 종목 하나하나만 놓고 보시면 매매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변동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ETF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ETF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별로 좀 매매를 좀 해서 먹고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전히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볼 수 하겠지만, 참 막판까지는 좀 가보긴 해야겠지만, 저는 뭐 좀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를 충분히 받아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코멘트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소비 키워드도 오늘 짝에서는 봐야 되니까요. 황금 연휴 앞두고 있죠.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도 유효합니다. 실적이 여기서 저점 이제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고요. 하창한 본부장님과 소비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오늘 면세점 관련주가 가장 윗단에 있습니다. 호텔 신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 보기 힘든 날이잖아요. 그런데 나아질 거다라는 리포트 평가까지 나오면서 12% 넘게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계속해서 소비에 대한 연속성을 볼 수 있을까요? 워낙 리포트 한 장에 대한 영향력이 하루밖에 안 가는 적도 있고, 그리고 시장의 견해가 변하기도 해서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빨간불을 믿어도 될지 내용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뭐 저도 리포트를 읽기는 했습니다만, 뭐 이제 대부분의 종목이 한 5만 원 정도 뭐 네, 이거고, 맞아요. 뭐 목표 트레이딩 주가. 바이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 물론
연휴도 있고 해서 기대가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군들은 넘버가 확실히 바뀌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깔려야 돼요. 물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조금 밑에서 입지를 하고 있기는 했는데 오늘 이제 잠정 수급으로 보면 기관에서 꽤 들어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좀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바닥권에서 첫 번째 상승이고 이전에 고가 라인들을 뚫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의 상방은 나올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좀 좋은 부분으로 해석을 다 해보더라도 48,000에서 5만 원이 거의 최상단이라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지금이 44,000원인데 이 종목을 물릴 것 각오하고 6, 7% 정도의 그런 기대 수익률을 굳이 누려볼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다른 종목군들도 엄청 많은데 라는 생각에서 저는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다른 산업군들 똑같이 눌려있는 것들 중에서 좀 다른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중국 관련된 소비로 본다면 저는 엔터로 보는 게 제일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어쨌든 뒤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뭐 손 기민하게 빠르시고 뭐 판단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뭐 이평선 매매 그리고 이제 고가 패턴에 따른 뭐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다 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볼 거면 엔터나 다른 걸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지금까지 외면했던 쪽 확인이 될 때까지는 아직 보지 말자라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황희원 팀장님과도 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네요. 사실 오늘 원픽을 엔터 쪽에서 가져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도 소비를 키워드로 보려면 그래도 엔터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가장 뭐 실적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가 네. 엔터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중국 한한령 해제의 핵심은 중국 내에서의 소비 진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호텔신라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조금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고 추세가 붙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이 정도면 얌전히는 아니죠. 뭐 오늘 하이보드 한 6%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강해요. SM도 많이 올라가고 엔터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화장품까지 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이 수능 문제 1, 2번이었다면 화장품 한 2, 3번 정도 되거든요. 맞춰야 그렇기 때문에 되네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중국 관련 소비재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엔터 화장품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딱 한 종목 원픽으로 팀장님 찍어주세요. 그래야지 또 대표적으로는 좋잖아요. 네, SM 일단은 가장 SM? 네, SM 일단은 뭐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엔터를 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괜찮고요, SM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 쪽에서는 중국 진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VT도 좀 괜찮고요. 지금 뭐 노모스나 디어유 같은 뭐 중국 관련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가 가장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SM에 대한 원픽 소개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랭킹5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인사해 드릴게요. 하창한 본부장 황희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